6.1부터 코드로는 6.1, 6.1이 두 개고 6.1이 두 개고 6.2, 6.3, 6.4 총 5개의 코드를 볼 텐데요. 코드를 하나씩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서 제가 지난주에 그 공유 드렸던 PDF를 가지고 먼저 대략적인 얼개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코드를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6.1의 원핫 encoding of words or characters 해서 여기에 대한 코드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샘플로 문자열이 주어졌어요. The cat sat on the mat. The dog ate my homework. 해서 이런 문자열이 주어졌고 그 문자열을 토큰화 시키고 토큰에 인덱스를 부여하고 그걸 가지고 원핫 인코딩을 하는 이 과정을 원핫 인코딩 of words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6장에서는 인코딩도 있고 임베딩도 있고 RNN, LSTM, 뭐 GRU 이런 것들로 계속 설명이 되어 가는데 이런 문자열이 나온 거 이거는 이제 자연어에 대한 거 자연어 이런 우리의 말은 시간 순으로 의미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소화를 하느냐 분석을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이 원핫 인코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별도로 구별해 놔야 되기 때문에 숫자로 변환을 시켜서 분석하는 데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샘플이 들어왔고 토큰을 만들었고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소리가 자꾸 울리지? 울리지 않나요? 괜찮나요? 들리는데요? 예. 여기 보면 토큰에 the cat sat on the mat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지만 요 더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문장의 더는 겹쳐요. 그래서 토큰으로 인식이 안 됐어요. 왜냐면 있기 때문에 뺐고 dog ate my homework 점 매트 점과 매트는 다른 거죠. 홈 점과 홈워크는 다른 거예요. 홈워크와 홈워크 점. 일단 토큰은 이 공백으로 구별한 거예요. 그냥 물론 이 구두점 가지고서 구별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요 예제에서는 이렇게 공백으로만 구별해서 토큰에 넣어놨고 그걸 가지고 인덱스를 부여했어요. 요 더는 토큰으로 분류 안 됐지만 여기에 있는 거는 1이라고 하는 거죠. 1은 사실 2번 나온 거죠. 2번 나온 거죠. 나머지는 한 번씩밖에 안 나왔지만 얘네들을 지금 이 문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하나 빠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일단 초기 배열을 정의했고 초기 배열 정의한 거 가지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나오겠죠. 그때도 맥스 여기 지워졌다. 맥스 이렇게 해서 그 문장의 길이만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모든 토큰들이 어느 위치에 1로 표시되어 있는 배열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원핫 인코딩이고요. 요거를 약간 실제 코드에서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케라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원핫 인코딩을 수행한다. 그래서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딱 선언을 했는데 걔는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모듈을 불러와서 여기에 있는 요거로 요 객체를 선언한 거예요.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건데 얘는 넘워드 단어가 1000개까지 가장 빈도가 높은 1000개 단어만 선택하겠다. 그냥 우리가 정한 거죠. 뭐 2000개도 될 수 있고 100개도 될 수 있고 한데 일단 1000개로 정하겠다 라고 하는 토크나이저를 선택한 거예요. 이 얘기는 요런 토큰들 1000개까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토크나이저를 이 토큰을 만들 수 있는 토크나이저를 여기다 정의한 거예요. 그 토크나이저 요 모듈은 요 변수로 요 객체로 이제 정의가 됐으니까 이제 써먹을 수 있죠. 여기 있는 밑에 있는 함수들은 토크나이저 fit on text 하면 샘플에 있는 것을 리스트 형태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크나이저 fit on text 괄호 열고 샘플 하면 요게
지금 요 리스트로 딱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펜을 꺼내볼까요? 뭐야? 주석. 여기가 그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그 num was fill on text 한 거고, 시퀀스라고 해서 문자를 입력받아서 텍스트 시퀀스라고 해서 정수 인덱스로 변환했어요. 그게 여기죠. 아, 그러면 feed on text 샘플 토크나이저 리스트 형태로 반환하는 건 여기군요. 여기네요. 여기 아니고 죄송합니다. 요거는 샘플 문자열이었고 요거였고, 요걸 feed on text 하면 여기 요 부분을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 시퀀스라고 하면 이렇게 텍스트 시퀀스 하면 요 부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하는 게 잘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요? 네. 제가 주석으로 쓴 거 혹시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지? 아, 잠깐만요. 아, 공유가 중지됐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공유가 중지됐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보입니다. 예. 아니, 뭐 잘못 눌렀나 봐요. 다시 하겠습니다. 지우기 취소. 모든 들어오기 지우기. 다시 그리기. 그 토크나이저 이렇게 선언하면 일단 요 이름으로 요 객체를 쓴다는 얘기고요. 앞으로는 토크나이저 밑에 있는 함수들은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feed on text에서 하면 샘플을 요 함수를 통과하면 리스트 형태로 변환한 게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게 리스트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토크나이저 텍스트 시퀀스라고 하면 문자열 정수 인덱스로 변환한 건데 그게 여기에요. 0, 1, 2, 3, 4부터 10까지 나온 거. 마지막 tokenized.text 매트릭스라고 하면 매트릭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텍스트를. 그거를 원한 리졸트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변수에다 집어넣는데 요게 요 결과입니다. 요 결과니까 사실은 10번까지 해서 여기 10번의 위치에 있는 1 표시까지 해서 다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텍스트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에 그 모드라는 게 있는데 샘플은 다 들어갔죠. 요 모드라는 게 있는데 모드를 보면 종류가 바이너리, 카운트, 프리퀀시, TF-IDF 이런 게 들어있어요. 조금 전에 보여준 요거는 바이너리겠죠. 바이너리 0과 1. 카운트라고 되면 사실은 더라고 하는 것은 사실 2번 나왔잖아요. 두 번 나왔으니까 걔는 그 위치에 뭐 2번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2번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이고요.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음 장에 임베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의 문제점은 각각의 것을 만들긴 했어요. 구별할 수 있게끔 만들긴 했어요. 하지만 더와 캣이 가까운지, 캣과 셋이 가까운지, 온과 더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웨이트라고 하는, 우리가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얘가 더 중요한 거야, 얘가 더 안 중요한 거야, 얘는 거리가 좀 먼 거야, 얘는 가까운 거야,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음 장이 나왔죠.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은 using word embedding입니다. 워드 임베딩을 하면서부터 그냥 이렇게만 나왔네요. 제가 정리는 책을 보면 좋은데, 책에는 임베딩이 워낙 인코딩으로 돼 있던 이런 정보가 아니고 얘는 그냥 단순히 1차원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1차원 종류가 많아서 그랬을 뿐이지, 요 한 값이 요 1차원 상에 어디에 위치했냐 이것만 따지는데, 임베딩을 하면 이것이 몇 개의 차원으로 바뀌면서 가까운 거는 가까운 쪽에, 뭔가 차원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거든요.
많아질 수 있겠죠. 예. 한 줄이라면 여기랑 여기는 먼 건데 사실 얘랑 얘랑 가깝다라고 하는 표시를 뭔가 해주고 싶으면 다음 줄에 만들면서 얘를 여기 가까이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다음 줄은 아니고 다른 차원에. 그래서 요것과 요거 차원이 가깝다 이런 표시를 하는 게 이제 임베딩인데, 임베딩에 대한 그림은 제가 못 그렸네요. 그거는 책을 좀 보고요. 여기서부터는 실제 임베딩을 사용해서, 워드 임베딩을 사용해서 우리 학습을 시키는 것을 설명을 그렸습니다. 코드를 잠깐 본다면, 아까 원핫 인코딩에 대한 거는 그래서 코드가 앞에 있는 거 샘플 갖고 와서 스플릿하고 워드로 나눈 다음에 고유한 인덱스를 할당해서 뭐 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장한 배열을 찍어봤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왔죠. 11111 이거를 간단한 예, 아까는 그냥 우리가 배열 가지고 뭐 리스트 가지고 다 만든 거고요. 밑에 거는 밑에 거 똑같네요. 똑같고, 이거는 단어 문자 수준. 요 예제는 문자 수준입니다. T, H, E, 공백, C, A, T 이런 공백을 가지고서 이 문자를 가지고 그 어느 위치에 1로 찍혀야 되냐 이거를 다 표시한 거예요. 비주얼 투고. 그런데 케라스에서 원핫 인코딩은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이미 다 만들어졌다. 토크나이저 이렇게 선언하고 fit on text 혹은 text sequence 그리고 text matrix 그러면 아까 원핫 인코딩 했던 결과만큼 나온다. 어디에? 여기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쓸 수 있다. 해싱 기법을 이용한 단어 수준 원핫 인코딩 이해인데 아까 같은 샘플이었죠. 샘플 문장을 가지고 똑같이 해서 찍어보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얘는 뭘까요? 얘는 굉장히 크네. 1이 안 보이죠? 1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얘 이렇게 차원을 좀 달리해서 얘는 좀 집어넣네요.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원핫 인코딩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여기 1 하나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1000개라서 그런가 봐요. 예, 그죠? 디멘셔널리티가 1000개라서 1000개 중에 몇 번째 지금 요 위치가 표시된 거겠죠? 더라고 하는 것이. 예, 그렇게 이제 표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1이 뭐야? 이거 닫고 6.1에 using word embedding이라고 해서 그 다음 그림을 설명드렸던데 요거부터 보면, 요거 보기 전에 요 그림 잠깐 설명을 드리면 36분이네요. 빨리 해야겠다. 열리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냐. 단어 임베딩 사용하기. 그래서 실제 그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요 그림이었죠. 축소 되라. 축소. 워낙 워드 벡터들은 그 위치만 딱 표시하게끔 되어 있지만 워드 임베딩은 그 위치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값의 비중을 달리하면서, 그러면 다른 차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엄청 느리네요. 더 작은 공간에 더 많은 정보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얘는 어떤 그 하나가 추가됨에 따라서 또 차원을 늘려가면서 단순히 변형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워드 임베딩까지는 그냥 변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베딩 층을 사용해 단어 임베딩 학습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임베딩 층은 뭐 얘는 이렇게 만들어진 애잖아요. 변환한 값. 근데 걔를 이렇게 임베딩 층으로 우리가 시퀀셜 모델에 임베딩 층으로 애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사례는, 학습하기 사례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임베딩 층을 선언하고 좀 더 느리네요. 임베딩 층을 선언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 뭐 10,000개 피처를 갖고 있고, 여기까지는 그냥 다 뭐
미스트 만들었고 어쩌고 저쩌고 트레인 데이터셋 뭐 이런 거고, 실제 우리가 만드는 시퀀셜 모델에 애드해서 임베딩 했고, 그 다음에 플래튼 레이어 추가했고, 그 다음 덴스 레이어, 마지막은 아웃풋을 한 개 예스냐 노우냐,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뉴런 액티베이션 펑션이죠. 뉴런의 그 활성화 함수, 요거를 선언해서 뉴런 한 개짜리를 추가해서 컴파일하고 핏해보는 과정입니다. 그걸 이렇게 그린 거예요. 요 그림은 계속 반복됐었어요. 앞에 장에서 계속.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 코드를 짠다, 뭐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그림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머리가 좋으신 분은 그리지 않아도 그냥 머릿속에 이런 구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초보자들이나 혹은 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거를 짜기 전에는 항상 모델링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그려보는 작업들이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풋이 들어가서 인베딩층, 플래튼층, 덴스층 통해서 아웃풋이 나온다. 이건 프로바빌리티는 아니겠죠. 얘는 네거티브냐 파지티브냐 이렇게 여기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베딩 층에 1000개는 단어 최대 개수라고 해서 들어가고, 64차원으로 64차원이라면 배열의 차원이 64개라는 거죠. 엄청 큰 거죠. 이렇게 해서 인풋을 집어넣는데, 이런 모델에서 실제로 넣으려고 하는 데이터셋은 요 코드에서는 위에서 설명했던 요거예요. IMDb 인터넷 영화 DB에서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갖고 와서 요 모델을 컴파일하고 핏을 돌릴 때, 학습을 시킬 때 학습 데이터셋과 시험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을 집어넣어서 결과를 보는 거였어요. 여기 결과는 그리지 않았네요. 아마 여기서도 그림이 안 나왔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된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베딩이라고 하는 층도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가 사전 훈련된 단어 인베딩 사용하기예요. 이거 코드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구조는 똑같아요. 밑에 보면 인베딩 층이 있고 플래튼, 덴스 층을 하나 더 들어갔어요. 요 예제는 그렇고요. 아까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 빼도 되겠죠. 64차원으로 해도 되겠고. 근데 지금 그 요 데이터셋 ACL, IMDb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더 종류가 많나 봐요. 단어의 최대 개수도 더 크고 그만큼 차원도 더 넓혔어요. 그런 층을 만들었고, 물론 이 숫자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정해서 최대한 예측을 잘하게끔, 결과가 잘 나오게끔 우리가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층을 만들어서 컴파일하고 핏하는데, 요 예제에서는 사전 훈련된 거랬잖아요. 사전 훈련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set weight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인베딩까지는 변환된 값이지만, 여기에서 요 값에 올라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웨이트 값들 많잖아요. 이런 값들을 학습을 시키면서 바꿔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꿔가질 않아요. set weight라고 해서 trainable false라고 하면 트레이너블 안 시키겠다, 학습을 안 시키겠다, 웨이트를 변경시키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면서 웨이트를 지정해 줬어요. 요 레이어에. 그러면 플래튼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가 고정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만 학습이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된 결과가 있을 거겠죠. 빨간색 따라가 보면 여기 있네요. 인베딩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이미 있었네요. 얘는 어디서 갖고 왔냐면 glob.6b.100d.txt라고 하는 위키피디아에 사전 계산된 인베딩 값이 있었어요. 얘는 이제 100차원에 40만 개 단어인데, 이거를 단어 벡터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이건 140만 개지만 실제로 이건 위키피디아 얘기고, 우리가 쓸 건 ACL, IMDb란 말이에요. IMDb보다 조금 더 큰 여기에 있는 단어만 가지고 할 거라서 100차원으로 줄였고요. 10,000 단어만 바꿨어요. 여기는 원래 40만 개인데 100차원은 똑같이 썼네요. 그렇게 해서 인베딩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서 매핑한 거예요. 여기는 사실 그런 사전 전처리가 들어간 거죠.
실제 데이터셋을 집어넣는데도 전처리가 들어갔어요. 어떤 전처리냐? 이렇게 ACL IMDb에서 텍스트와 라벨이 있어요. 이게 데이터부고 여기 결과겠죠. X 변수, Y 변수가 되겠죠. X 변수에서 토크나이저, 피드 온 텍스트 우리 많이 봤던 거죠. 위에서 워드 인덱스 만들고 패드 시퀀스에서 빈 곳은 0으로 채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거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 중에 200개만 발췌해서 학습. 200 요 X 밸류 Y 요 X 트레인 Y 트레인 X 밸리데이션 Y 밸리데이션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고 라벨도 똑같이 그렇게 맞춰야 되겠죠. 네, 그래서 데이터는 X로 들어갔고 라벨은 Y로 들어갔고 해서 요거 만든 거 가지고 핏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는데 사실 먼저 만들었던 인베딩 매트릭스 값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여기는 학습 안 시키고 나머지 것만 학습을 시켜서 구하는 방법. 이것이 요 사전 훈련된 인베딩 사용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건데 이 결과는 요 책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충분한 데이터셋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10,000개만 그리고 100차원만 썼다. 그러니까 10,000개만 썼다. 그래서 사실은 더 넓히면 넓힐수록 더 좋아질 텐데 그러면 자원도 한정적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책에서는 일단 10,000개로 줄였어요. 줄이다 보니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와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트레이닝과 얘도 마찬가지고. 좋은 모델들은 점점점점만큼 V도 많이 내려오겠죠. 그리고서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갈 텐데 그 올라가는 부분에 오버피팅 나오기 전 부분에서 딱 멈추면 그 시점에 웨이트 값으로 우리가 앞으로 써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례도 있어요. 사전 훈련된 단어 인베딩 사용하기는 그런 설명이었고 그래서 뭐 데이터 다운받아서 라벨 만들고 뭐 라벨 만들었고 토큰화 시켰고 뭐 아까 봤던 거 다 시켰고 요 코드는 똑같아서 그 넘어가도 돼요. 글롭에 단어 인베딩 내려받기 해서 아까 요 그림형에서는 요거 내려받았고요. 그래서 그걸 받은 걸 가지고 요 파일이에요. 요거 받은 거 가지고 인베딩 매트릭스 인덱스 만들고 인베딩 인덱스 만들었고 단어 벡터로 만들고 걔네를 마지막에 인베딩 매트릭스로 해서 디멘전까지 넣어서 처음에는 초기화시키고 나머지 이제 매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인베딩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 부분 한번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모델 정의하기 보면 인베딩 층에 맥스워드가 아까 10,000개였나요? 밑에 있겠네요. 이메지 맥스 이거 어디 있어? 맥스워드는 제가 그림에는 있죠. 10,000개로 돼 있어요. 단어 최대 개수 위에서 10,000개로 정했어요. 그리고 인베딩 디멘전은 100개로 정했고 인풋 랭스는 맥스 랭스로 정했어요. 그리고 플래튼 덴스층 이렇게 썼어요. 여기까지 그냥 정의한 거예요. 로드를 하는 거예요. 로드가 이제 셋 웨이트를 할 텐데 인베딩 매트릭스에 셋 웨이트를 했네요. 그래서 트레이너블 폴스로 줬고 이렇게 되면 인베딩 층을 동결하는 거예요. 동결을 하게 되면 사전 훈련된 컴포넌트 특성을 사용할 때가 뭐 얘기인 거고 아무튼 동결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인베딩 값이 바뀌지가 않아요. 아까 인베딩 값은 처음에 매핑을 해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환했다고 그랬잖아요. 변환한 값을 우리가 뭐 40만 개 중에 있는 거 가지고 지금 매핑한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인베딩한 테이블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요 레이어에. 예. 그리고 그 층 가지고 이제 뒤에 갈 겁니다. 컴파일하고 핏했어요. 그 세이브 웨이트는 결과죠. 여기까지 나오면서 나왔던 웨이트들을 다 정의하는 거죠. 저장하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H5로 저장하는 것은 요 개수 요것들이에요. 요 100만 개, 32만 개, 33개 이런 것들에 대한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여기 저장돼 있어요. 여기에. 네,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를 수행을 딱 시켜보고 그려보겠습니다 해서 나온 게 이런 그림이었고요. 이 그림은 여기는 그냥 XY 변수 잘 저장해주고 점선으로 표시할지 동그라미 표시할지 이런 거 정의해주고 쇼우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반복되니까
코드를 좀 보시면은 눈에 금방 익히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48번 시간 없다. 그 다음 그림은 요거는 지금 사전 훈련된 거 여기 거 갖고 와서 셋 했잖아요. 얘랑 그럼 사전 훈련된 거 말고 그냥 해보자. 100차원으로 만단어 100차원의 만단어 해서 얘는 아까는 트레이너블 폴스를 했지만 여기는 새로 정의해서 트레이너블 폴스를 안 했어요. 그리고서 한번 돌려보자. 똑같이 인풋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똑같이 집어넣어서 돌려보자 해서 나온 결과가 요거예요. 그 밑에 코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베딩 넣고 똑같이 넣었죠. 그리고 뭐 웨이트 셋 웨이트 안 하고 컴파일하고 바로 픽스했어요. 그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그렇게 해서 돌려봐서 찍어봤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본 결과가 이렇게 되고요. 요 두 개만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책에서는 샘플 개수가 200개 말고 2000개도 한번 해봤어요. 더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보려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액큐러시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 로스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 이런 거 보는 건데 로스를 보니까 얘는 점점 늘어나네요. 이때가 제일 좋았네요.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트레이너블 폴스에서 미리 만들었던 걸 쓰는 게 요 그림상에선 더 좋아 보이네요. 그죠? 안 좋잖아요.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얘는 그래도 좋아졌다가 안 좋아지지만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6.1절의 유징 워드 인베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제 그림은 지금 PDF로 카톡에 공유가 돼 있어요. 그죠? 요 그림을 보시면서 코드를 보시면 약간 더 코드가 더 눈에 잘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set, close and halt. 6.2장 10분 5분 내에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코드보다는 요 그림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2절은 RNN이에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인데 여기 층에 아까 인베딩 다음에 덴스 층을 넣었는데 심플 RNN을 집어넣는 거예요. 앞에 인베딩을 넣었어요. 얘는 아까 말했지만 인풋 데이터를 얘는 그냥 원하는 인코딩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냥 문자열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쓸 수 없으니까 인베딩이라고 하는 걸 넣었어요. 이거는 문자열이라서 그 다음에 그 문자열을 덴스 층 말고 심플 RNN 층으로 심플 RNN 층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만 달라졌어요. 그리고 여러 개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도 넣을 수 있어요. 이런 거 구현한 거고요. 그래서 RNN 집어넣고 한 거를 한번 IMDb 똑같이 넣어봤어요. 학습 데이터, 시험 데이터. 그런데 실제 코드를 보니까 시험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 이걸 집어넣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밸리데이션 스플릿 0.2라고 해서 요 0.2만큼은 밸리데이션을 쓰겠고 0.8만큼은 학습 데이터를 쓰겠어 라고 하는 트릭도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가 이렇게 돼요. 로스가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서 멈추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예제는 여기 보면 심플 RNN 층이 있었는데 요거를 바꿔치기 했어요. LSTM으로. LSTM이나 RNN에 대한 설명은 강전무님 강의를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엔 하겠지만 오늘은 안 되니까. LSTM은 바꿨다. 나머지는 IMDb 똑같이 집어넣었다. 밸리데이션 0. 스플릿 0.2로 해서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요것만 가지고서 야 RNN은 요건데 LSTM은 요거네. LSTM이 더 나쁘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튜닝을 안 들어갔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모델에 이런 것을 바꿔가면서 쓸 수 있다. 실제로 여기도 보면 심플 RNN 이렇게 쓰는 거 보셨고 LSTM 예제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보신 겁니다. 네, 다음 장으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6.2 지나가고 6.3 6.3절 6.4까지 있네요. 6.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Advanced Usage of RNN을 더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종류가 좀 많이 나와요.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앞에서 제너레이터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제너레이터를 일단 무시하고 가세요. 제너레이터는 전처리에 대한 얘기였고 전처리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요거 이해하느라고 진 빼지 마시고 밑에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드밴스트 고급 사용명이에요. 순환 신경망에 대해서. 그래서 이 RNN을 써가지고 더 좋으냐 안 좋으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기준점을 뒀어요. 지금 여기에 예제는 온도 데이터를 가지고 전에 한 달 동안의 온도 데이터를 가지고 내일의 온도를 맞춰보는 거죠. 근데 내일 온도는 오늘 온도랑 같다는 것을 일단 기준점으로 뒀어요. 그게 해서 나온 결과가 0.2897만큼 오차가 있는 뭐 이렇게 된 거였고, 기본적인 머신러닝 방법은 댄스층 써서 해본 거예요. 댄스층 쳐서 똑같이 데이터 집어넣고 컴파일, 핏 제너레이터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0.2986이니까 오차가 이게 더 작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댄스층 쓴 거보다 그냥 상식 수준의 기준점이 더 좋네. 네, 이렇게 나온 거였고, 3번은 이제 RNN 대신에 LSTM 대신에 GRU라고 하는 거. 이것도 종류 중에 하나예요. 순환 신경망 종류 중에. 요로 바꿔서 해봤어요. 그리고 MA2로 로스 값을 줬고 했더니 이렇게 나와서 2641? 더 적네. 아래 모델이 더 정확하다. 아래 모델이라면 기준점보다 첫 번째 순환 신경망으로 했던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네 번째, 순환 드롭아웃이라고 해서 GRU가 있는데 GRU에 옵션을 더 넣어줬어요. 드롭아웃과 리커런트 드롭아웃 해줬더니 더 낮아지더라. 더 낮아지질 않았네요. 2641이고 2667이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정해 가면서 튜닝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5번은 적층 순환층에서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넣어봤다. 두 개를 넣어서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근데 여기서 결과 해석을 잘 봐야 되는데 요 프랑스와 숄레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층을 추가해서 성능을 조금 향상시켰지만 향상시킨 수치가 크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층을 하나 더 추가시킴으로써 트레인을 시켜야 될 변수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그거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쓰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6번은 양방향 RNN이에요. 양방 RNN은 GRU 똑같이 썼던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요거를 6.1은 이렇게 리버스트한 것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게 6.1이에요. 코드가 있어요. LSTM 똑같이 있는데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고 리버스된 X트레인, 리버스된 Y트레인을 집어넣어서 결과를 그려보고, 또 하나는 6.2는 정상적으로 집어넣은 거 한번 해보고 거꾸로 된 거 집어넣어보고 그걸 합쳐보고, 그런 예제를 이렇게 바이디렉셔널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주면 이거 자동으로 요런 처리가 돼서 요런 모양으로 해서 RNN 모델의 그 웨이트가 만들어진다.